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95페이지 벌칙입니다. 시험에 최소한 2문제 이상이 출제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행정처분과 함께 시험에는 각각 2문제 이상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행정벌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벌이 있는데 이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행정형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행정질서벌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그 다음에 취득가격의 5%, 취득가격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건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모두 이하입니다. 이상은 없습니다. 이를테면 형법에서는 살인을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모두 이하입니다. 이하. 그리고 징역하고 벌금을 병과할 수는 없습니다. 징역, 벌금 둘 중에 하나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이나 저작권법 같은 경우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한다. 그 다음에 형벌이라는 것은 형법 총칙의 형벌의 종류 9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는데 그 암기할 필요 없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형벌은 징역하고 벌금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만 부과할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행정형벌과 질서벌도 병과할 수 없습니다. 질서벌이라는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법에서 가상금, 그 다음에 과징금 이런 게 질서벌입니다. 형벌에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 게으른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과태료밖에 없다. 자, 이게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인데 우리 196페이지에 보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있는데 무부, 관직, 상투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제형법정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과목에는 거의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런 벌칙 부분도 출제가 됩니다. 무등록업자입니다. 법제 구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무등록은 태생적 무등록이 있고 후발적 무등록이 있었죠. 아예 처음부터 등록을 하지 않고 하면 태생적 무등록, 그 다음에 등록을 하고 나서 사망을 하거나 그 다음에 해산 또는 폐업 신고, 등록 취소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후발적 무등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인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반드시 등록도 취소해야 되고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만 취소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지정만 취소될 뿐 행정형벌 대상은 아니라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지 행위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인데, 분양 관련 증서라 하면 주택상한사채, 그 다음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종합저축통장, 그 다음에 일명 딱지, 물딱지 이런 것들, 이축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대책용 토지, 그 다음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런 것들 전부 분양 관련 증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 이때 의뢰인은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과 직접 거래입니다. 그래서 싼 물건이 나오면 실장 명의로 샀다가 대파는 건 안 된다고 했죠. 실장은 개업공개사 등이기 때문에, 그러나 배우자나 애인 명의로 샀다가 대파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직접 배우자 돈이어야 하겠죠. 오직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하고 직접 거래를 회피할 목적으로 모든 자금 등은 개업공개사가 지출했다면 금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재는 동그라미 4번 196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이 직접거래 쌍방대리 두 개 다 있죠.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방 대리는 가능합니다. 쌍방 대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민법에서는 원칙은 쌍방 대리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본인이 동의한 경우 등에는 쌍방 대리가 가능한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예외 없이 쌍방 대리가 안 된다.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비록 전매 차익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가령 A에서 B에게 1억에 팔았고 B는 다시 C에게 1억에 팔았는데 바로 A에서 B로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했다면 이 자체가 탈세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금지 행위에 해당됩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데 무부관직상투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1년 이하 이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우리 교재 197,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있습니다. 14개를 적어놨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우리 책 순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유사, 이중, 유사명칭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있고요. 이중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유사, 이중, 양도, 임정비, 임정비광, 임정비광, 매무수거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사명칭 사용 금지가 유사명칭 사용이 두 개가 있죠. 동그라미 2번 유사명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6번에 유사명칭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 뭐냐 하면 유사명칭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라는 명칭, 회장, 사장, 오너 뭐 이런 말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당연히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면 그 사람이 대표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대표라고 하면 자격증이 있다고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뉴스, 대표 이런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발품부동산이라는 명칭 쓰면 안 됩니다. 발품부동산, 그 다음에 부동산 카페 이런 명칭도 사용하면 안 되고요. 최근에 변호사, 공성배 변호사가 만든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것도 서울고등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는데 500만 원 벌금 받았습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으로. 따라서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 또는 이와 유사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이중 소속이 있고요. 동그라미 4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중 사무소를 둔 경우가 있죠.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그 다음에 이중 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이중 계약서,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를 적거나 또는 이중 직업은 이런 징역 벌금 규정이 없죠. 이중 계약서, 이중 직업, 겸업을 해도 형사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양도대여인데요. 양도대여는 양도대여한 자, 양도대여한 자, 양수대여받은 자, 양수대여받은 자, 둘 다 동일한 행정형벌에 해당됩니다. 둘 다 동일한 행정형벌에 해당되고요. 둘 다 동일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는 X고요. 둘 다 동일한 행정형벌에 해당된다는 O입니다. 즉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빌려준 사람은 자격 취소, 등록 취소가 되지만 빌린 사람은 취소될 자격증 등록증이 없죠. 그래서 행정처분 대상은 빌려준 사람만 해당되고 빌린 사람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하면 X입니다. 그러나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징역 벌금은 똑같습니다. 양도대여 뿐만 아니라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면 자격증 양도대여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이런 말 나오면 등록증 양도대여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입니다.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중사무소와 처벌규정이 모두 똑같죠.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파라솔, 천막 등을 설치한 경우는 이중사무소와 처벌규정이 똑같습니다. 둘 다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지금 이 칠판에 적어 놓은 것은 우리 책 교재 197페이지와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 정보를 거짓 공개한 개업공개사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업무정지 대상입니다. 똑같은 정보를 거짓 공개해도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뿐만 아니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준수 의무 위반입니다. 비밀준수 의무 위반 요거 하나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법 제29조 2항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습니다. 영원히 비밀을 준수해야 되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는 소위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됩니다. 유일하게 우리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는 것은 이 비밀준수 의무 위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를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무등록업자는 하면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런 표시 광고를 하게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물론 개업공개사가 이런 표시 광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 다음에 이 매무수거 관직상투익은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법 제33조에 있죠. 첫 번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교환을 업으로 하거나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라고 했죠.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건 당연히 금지행위가 아니고요.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행위고,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모르고 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외에 국선작가의 미술품을 한 점 선물로 받았다. 안 됩니다. 중개보수 외에 금 한 양을 간곡하게 받으라고 요청하여 마지못해 이를 수령하였다. 정중하게 거절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고,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입니다. 그러나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은 아닙니다. 중개보수만 초과해서 받을 수 없는 거지, 중개보수가 아닌 컨설팅 수수료, 분양대행 수수료,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 그 다음에 이삿짐 센터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 이런 것들은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여기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것이 거짓말인지는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판례는 매도 의뢰인이 의뢰한 가격보다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제시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는 행위도 거짓된 은행이다.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어서 곧바로 팔 수 없는데도 지금 취득하면 바로 2배로 되팔 수 있다고 만약에 했다면 이런 것들도 거짓된 은행에 해당된다. 이런 판례들이 있습니다. 유사, 이중, 양도, 임정비광, 매무수거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6페이지 문제를 보면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벌칙이 서로 다른 것은 했는데 옳은 것, 연결이 옳은 것 했는데 기억에 쌍방대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맞죠? 니은 매매를 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디귿 관직상투 관계법령에 의해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 분양과 관련 있는 정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리얼은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따라서 리얼도 틀렸고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벌칙 부분이 최소한 2문제는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니까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암기하는 게. 198페이지 문제 역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 아닌 것 했는데 답은 4번이죠.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전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질서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8가지가 있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이 201페이지에 보시면 201페이지 메뉴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은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이 구체적 기준이 201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총액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 기준을 보면 201페이지 운영규정 변경 승인받지 않는 경우 400만 원, 그 다음에 500만 원은 보면 거기에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서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 둘 다 안 하면 500만 원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400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실무교육은 가장 무거운 게 100만 원이죠. 그래서 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500 취득세 5%, 취득가 5% 이게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뒤에 가면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 대금, 요거는 미리 예습을 하면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미제출입니다.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개운해공 명령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기준이 500만 원짜리 확인 설명 근거 자료도 제시 안 하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도 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기준 400만 원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0만 원짜리, 그 다음에 200만 원짜리가 있고요.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최대 100만 원입니다.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업무정지, 자격정지, 지난 우리 행정처분할 때 업무정지와 자격정지는 국토교통부령에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데 과태료는 구체적 기준이 대통령령에 있다는 거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격정지와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고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는데 법에는 5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 이렇게 400만 원을 정해놓고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도입됐다. 그래서 늘리더라도 늘리면 600만 원, 줄이면 200만 원인데 2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법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행령이 법을 위반하면 무효죠. 그래서 법이 정하고 있는 5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8가지 보면 먼저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400만 원, 둘 다 안 하면 구체적 기준이 500만 원. 그 다음에 협회의 그 공제사업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 우리 201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방가로 6번에 있죠.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00만 원.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201페이지 표에 보면 방가로 1번에 있죠.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에는 4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201페이지 맨 밑에 방가로 7번 세 번째 줄에 협회 임원에 대해서 해임 징계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는 경우 400만 원입니다.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협회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징역 벌금 없고요. 협회 인가 취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기준이 300만 원짜리는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 밑에서 5번째 줄에 방가로 5번에 보면 협회 공제사업 운용 실적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공시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8번 201페이지 맨 밑에 8번 있죠. 8번. 그 다음에 4번이 있습니다. 4번하고 8번입니다. 4번이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 8번, 협회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0만 원이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였습니다. 교육을 안 받으면 처벌받는 건 오직 연수교육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실무교육, 직무교육 등은 처벌 규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육을 보면 방가로 3번에 있습니다. 201페이지. 위반 상태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는 20만 원, 3개월 이내인 경우 30만 원, 6개월 이내인 경우 50만 원, 6개월 초과인 경우 최대 연수교육 안 받으면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 연수교육을 6개월이 넘도록 2년이 지나고 나서 6개월이 넘도록 안 받으면 최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 말은 X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구체적 기준은 최대 100만 원이다. 이 말은 또 맞는 말이죠.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받습니다. 다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202페이지에 표에 보면 9개가 있는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명칭, 광반납, 보이계휴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기준이 50만 원짜리가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만 원짜리가 4개, 20만 원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개인데요. 먼저 50만 원짜리를 보면 202페이지 방가로 2번에 있고요. 3번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8번, 9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20만 원짜리는 방가로 5번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3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2번에 있는 거 명칭 표시 위반이 2개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런 명칭만 사용하면 구체적 기준이 50만 원이고요. 대통령령에. 물론 법에는 100만 원 이하죠. 그 다음에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즉 자격증 없이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중개업을 하는 분들, 기득권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는 분들을 말하는데 소위 편의상 중개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즉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은 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광고입니다. 광고. 앞에서 이게 무등록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하면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4가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은 50만 원입니다.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은.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자격 취소 모두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등록 취소되고 나서 7일 이내에 반납을 안 하면 50만 원입니다. 근데 자격 취소되고 나서 7일 이내에 반납 안 하면 30만 원이라는 걸 더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헷갈리죠? 같은 반납인데 등록증 반납 안 하면 50만 원, 자격증 반납 안 하면 30만 원이라고. 우리 방가로 8번 202페이지 방가로 8번 보면 등록증을 반납 안 하면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7번 방가로 7번 자격증 반납 안 하면 30만 원입니다. 자격증은 분실했다면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물론 제출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보이계휴인데 보정 설정을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보정 설정은 하고 보장 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은 30만 원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인데 사무소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처리 기간은 7일 이내에 처리를 해줍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재교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무소 이전 신고를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은 3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개시 의무 위반입니다. 개시해야 되는 게 등수보자라고 했죠. 등록증, 등수보자, 등록증, 중개보수열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4개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구체적 기준은 30만 원입니다. 휴업인데요. 6월 초가 무단 휴업은 임의적 취소고요. 그 외에 3월 초가 무단 휴업,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최대 30만 원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0만 원, 휴업은 20만 원이죠. 20만 원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6월 초가 무단 휴업은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명칭, 광, 반납, 보이개, 휴. 시험에 이렇게 구체적 기준 30, 20, 50을 물었기 때문에 28회 시험에서도 이렇게 출제됐고요. 자주 이렇게 구체적 기준을 묻고 있기 때문에 50, 30 무거운 거부터 기억을 하면 되겠죠. 명칭, 광, 반납, 보이개, 휴. 충청도말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취득가 5%는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옵니다. 거짓 신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취득 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인데 이걸 왜 여기다가 적었느냐 하면은 비교할 게 있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럼 구체적 기준이 50만 원이면 2분의 1이면 얼마예요? 50만 원이면 2분의 1이면 50만 원이면 2분의 1, 즉 25만 원을 더하거나 25만 원을 빼줄 수 있다. 그러면 75만 원부터 25만 원 사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취득 가격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그 구체적 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체적 기준이 3천만 원이라면 구체적 기준이 3천만 원이라면 5분의 1, 600만 원이 되겠죠. 늘리거나 600만 원을 줄일 수 있다. 늘리면 3,600만 원이 되고요. 줄이면 2,400만 원이 됩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3천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3천만 원에서 2,400만 원 사이에서만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2페이지 문제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202페이지 문제를 보시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이죠. 3번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어요. 연수교육. 다만 대통령령에 있는 구체적 기준이 최대 100만 원일 뿐이에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법률에는. 다만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대.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벌 규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벌 규정. 양벌 규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양쪽을 다 벌한다 이 말이죠. 즉 직원이 잘못하면 그 직원만 벌하는 게 아니라 사장에게도
벌할 수 있는 게 양벌 규정입니다. 법 제50조의 양벌 규정이 있는데 법 제50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개업공개사가 고용한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법 제48조, 우리 교재의 두 번째 줄에 보면 48조라고 나와 있죠. 법 48조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제49조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걸 두 개 합해서 행정형벌이라고 합니다. 즉 징역하고 벌금만, 직원이 징역하고 벌금이죠. 벌금. 병과는 안 된다고 했죠. 징역하고 벌금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직원이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이게 양벌 규정입니다. 즉 직원 잘못으로 절대로 사장이 징역을 가는 일은 없습니다. 벌금만 받습니다. 그리고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직원이 1,0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았다면 사장도 똑같은 액수의 1,000만 원을 선고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직원이 1,000만 원 벌금 받아도 사장은 100만 원을 벌금 선고받을 수도 있는 게 양벌 규정입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만 양벌 규정이 적용되고 행정질서벌의 경우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과실책임이라고 했죠. 형사책임은 과실책임이라고 했습니다. 형사책임은 과실책임이다. 그래서 고용인 책임을 보면 고용인이 직원이고요. 그를 고용한 사람을 고용자, 사장이라고 하는데 고용자 또는 사장, 즉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보면 직원이 잘못했을 때 사장 책임이 민사책임, 그 다음에 행정상 책임이 있다. 행정상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형사 책임이 있다. 민사,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직원이 잘못했다면, 고용인이 잘못했다면 사장, 즉 개업공개사는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과실이 더 무거운 책임이죠. 근데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이다.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도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설령 양벌 규정에 의해서 개업공개사가 벌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판례는 이 법에 의한 벌금은 아닌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법에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은 경우에는 3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되죠. 그러나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아도 이는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므로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에는 자기 책임주의 원리라는 게 있죠. 그래서 당연히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직원이 잘못했으면 직원은 당연히 책임 있고 사장에게도 책임 있는 거지, 직원이 잘못했을 때 사장에게만 책임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4페이지 문제 풀어보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에 중개보조원이 해당 보조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개사와 함께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이 법령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보조원은 서명 날인하라는 말도 없고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없는데 해석상 해도 상관은 없다. 함께 했다면 국민들에게 피해될 것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맞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2번 양벌 규정에 의해서 고용인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진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에게도
똑같은 1,000만 원 벌금형이 처해지는 게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합니다. 100만 원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소위 중개인이 자격증을 취득한 후 종별을 달리하여 동일 등록관 정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규 등록해야 된다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2개월 이내에 개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임한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에 개임 다시 보임을 해야 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서 사임해도 임원 요건 즉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개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이종 건생으로 구분되며 중개사무소 임차인은 반드시 등록 신청 등록 신청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니까 사용대차 계약서가 있어도 됩니다. 임차인은 직원, 고용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고용인과 그 개업공개사가 사용승낙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즉 사용대차 계약서가 있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